네. 뭐 바람대로 어제 제가 뭐 못 부르는 노래입니다마는 또 촛불로 시장을 활활 좀 태워 보겠다는 생각으로 촛불이라는 이름 노래를 불러 드렸는데 뭐 부족하더라도 이쁘게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그런 기원이 통했는지 모르겠지만은 오늘 코스피 지수는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2조 6천억의 순매수를 하고, 그리고 또 이런 순매수와 더불어서 심리적인 저항선 2,600선을 코스피가 통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 전에 조금 전에 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돌파를 시도하는데 아마 돌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한국 증시는 전형적으로 수급장이기 때문에 뭐 재료가 있던 말든 상관없고요. 누가 사야 오르죠. 주식이라는 게 누가 사야 오릅니다. 그래서 그런 그 측면에서 오늘 그 상승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국 증시의 특징이 있습니다. 상투 치고 빠져서 소위 어깨가 부러진다 그러죠. 그 내액이 부러진다고 할 때 하락 추세로 완전 전환이 될 때 외국인의 대규모 매도나 기관의 대규모 매도로 장대 음선이 떨어지고요. 그 장대 음선은 보통 이제 최근 코스피 지수로 2,000포인트에서는 대략 50포인트에서 60포인트 정도 전후 장대 음선이 떨어지면 한 1년 이상의 하락을 보입니다. 지금은 그 뒤집어진 형태가 보여지죠. 2,600선이 그 장대 양선으로 뚫리면서 외국인의 오늘 매수가 2조 5천억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 이것은 추세적인 상승이 이제부터 본격화되면서 엘리엇 파동 이론상 3파 상승이 뚜렷하게 본격화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특히나 이제 그 어제 뭐 FOMC 지나고 나서 살짝 그 FOMC 회의 있을 때는 빠졌던 미국 증시가 하루 만에 급반등이 들어오면서 고가 돌파를 다시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과정에서 금리 하락에 대한 어떤 명쾌한 뷰가 나왔기 때문에 성장률의 재상승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반도체나 인공지능의 큰 폭의 상승이 나오면서 제가 지난 4월 달에 엔비디아의 상승과 함께 제가 여러분께 한미 반도체라든지 또는 HPSP를 말씀을 드리면서 무방을 통해서 이런 얘기를 해서 미국 증시를 만약 인공지능 관련 종목을 산다면 엔비디아와 대형주는 마이크로소프트지만 중소형주 중에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라는 종목이 있다. 이 종목 지금 당시에 소개드리고 나서 3배 오른 그런 상태고, 어제도 10%의 상승을 보이면서 고가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올해 그리고 내년까지 이어질 증시의 글로벌 증시의 트렌드는 결국 글로벌 증시에서의 메가 트렌드는 인공지능 반도체 산업 트렌드고요. 국내적인 트렌드는 국내 정책 트렌드라고 볼 수 있는 저평가된 종목들에 대한 가격 자기 자리, 자기 가격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이다. 그래서 그 외국 트렌드는 인공지능과 반도체요. 국내 트렌드는 소위 그 저 PBR 관련 종목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으나, 중요한 것은 저 PBR이라고 아까 김준호 매니저께서 정말 잘 말씀해 주셨는데 다 가는 게 아니다 이거죠. 저평가돼 있기 때문에 무조건 가지는 않습니다. 누가 사야 될 거 아닙니까? 살려면 당연히 매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 경영자라든지 또는 기업주의 대주주의 어떤 주가에 대한 의지, 이런 부분이 틈만 나면 이제 오르면 자사주 매수했던 거 그 고점 팔아먹어 가지고 사실상 그 주식을 통해서 장사를 하고, 또 때로는 뭐 증자하기는 좀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우회의 증자인 회사의 내용을 쪼개 갖고 쪼개기 상장을 해서 사실상의 증자를 이뤄내는 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대주주들의 그런 주식을 대하는 태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뭐 PBR 1배 밑에 있다는 게 무슨 뭐 저평가돼 있다라고 하지만 그게 사실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아주 창피한 일인 겁니다. 그만큼 나 말고 대주주 나 말고는 다른 주주들은 경영 성과가 돌아가지 않고 그 경영 성과를 돌려주지 않고 자기만 먹겠다는 독식적인 그런 컨셉에서, 이기적인 컨셉에서 나온 그런 그 주가를 보는 시각이었다. 하지만 이것을 바꿔야 되는데요. 그 바꾸려는 노력이 저희가 증시가 처음 설립된 이후에 처음으로 이 정부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요. 자사수 소각하지 않으려면 사지 마십시오. 네. 자사수를 소각한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자사수를 사야만 자사주 매수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참고로 제가 엊그제 애플의 PBR이 어제 가봤더니 어제 종가 기준으로 대략 47배 정도 나옵니다. 그럼 PBR 47배라는 것은 청산 가치보다 47배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애플이 나쁜 주식입니까? 그게 아니고 애플은 주식 영업을 해서 벌어들인 돈을
꾸준히 자사주를 사가지고 소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 순자산이 줄어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순자산을 줄은 게 아니라 그것을 이제 순자본이죠. 자본이 줄어든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그 주식을 갖고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와 펀드들에게 주가로 보상을 해줬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2차 대전 때 나왔던 그런 주가 밸류에이션 기법을 가지고 PBR 1배 미만이 좋은 주식이다.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다른 주주들에 대해서 돌아갈 몫을 대주주가 혼자 챙겼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한다. 그래서 이번에 정책 방향도 아마도 제가 말씀드린 자사주를 살 거면 소각하고 소각하지 않을 거면 사지 마세요. 이게 맞겠죠. 그런 그 관점에서 접근해야만 사실상 PBR 1배 미만을 정상화하는 게 의미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글로벌 트렌드와 국내 정책 트렌드가 함께 이 매칭이 되는 그런 종목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 기술주라고 여러분 대주주의 행포가 없는 게 없죠. 없을 수 없죠. 그래 코스닥 종목이라고 그런 종목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여전히 PBR 0.3배 미만의 기술주들도 있습니다. 그 종목을 갖고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보유 종목 간단하게 리뷰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유 종목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뭐 다 갈 건 아니고요. 오늘 1차 목표치 터치한 종목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앤컴퍼니 터치를 했는데요. 한국앤컴퍼니 보시면 제가 편입을 했었죠. 이 종목 결국은 뭐 차트 잠깐 보여주시면은요, 이 우주 돌파했다가 여기 한계점에 갔다가 다시 내려왔는데요. 이것은 이제 뭐 경영권 문제 소식으로 이때 뉴스를 타고 올랐던 거라서 지금부터가 진짜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가면은 이 종목 멀리 가겠죠. 어쨌든 PBR 프로그램도 있고 지금 대세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지금도 아직 무릎을 이제 막 지나서 좀 허벅지쯤 올라온 그런 종목이다 이렇게 봐서 목표치까지 2차 목표치까지 계속 홀딩하면서 가도록 할 텐데 2차 목표치까지 가도록 할 테니까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서두가 조금 길었습니다만은 오늘 매수할 종목 사실 이 장은 대세 상승입니다. 여러분 혹시라도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내일 모레 부도날 종목이 아니라면 올해 말 내년 말까지 들고 가라. 왜? 미국의 어제 이 10년물 국채 금리가 추세 하락, 대세 하락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이것은 장기 금리 하락 그리고 장기 금리 하락은 한국의 대세 상승 사이클을 의미한다라는 점에서 긴 호흡으로 여러분들 뭐 반도체나 인공지능 또 저 PBR 관련 자산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들고 있다면 잠깐 올랐다고 해서 움직이지 마시고 연말까지 또 내년까지 지수 3,300포인트 정도는 간다는 관점에서 장기 투자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그러면 오늘 편입할 종목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이제 오늘 편입할 종목의 현재 가격을 말씀드리면은 현재 가격은 뭐 어쨌든 그 제가 기술주이면서 또 저 PBR 관련 종목입니다. 3,910원 기록합니다. 네, 시작됐고요. 종목의 이름은 바로 이 원익 홀딩스라는 종목입니다. 네, 반도체 종목이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경영자들, 대주주들이 어떻게 주가를 관리하고 주가를 보는 시각을 보여주는 회사입니다. 이 종목 기술주잖아요. 보통 기술주들은 밸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보다는 보통 성장주로 평가가 되기 때문에 이 성장주이니까 당연히 PBR이 1배 이상이 됐고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 원익홀딩스라는 종목은요 PER이 2.6배 그리고 이 종목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이걸 보고 너무너무 놀란 게 우리나라 이 경영자들이 어떤 컨셉 특히 이제 대주주이면서 지배주주인 경영자들이 주가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여러분들 저평가된 건 이유가 있어요. 주가를 올리기 대주주가 싫어하기 때문에 주가가 못 오른 거예요. 이게 뭐 시장이 잘못됐다? 전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대주주가요 맘만 먹으면 주가 얼마든지 올리고 내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종목도 계속 악재만 내놓고 해보십시오. 또 자사주 매수 해놓던 것 같고 고점에 팔면요 추세 하락으로 내려갑니다. 그게 우리나라 지금까지의 50년 동안의 우리나라 경영 그 문화였다. 이렇게 보면 주가에 대한 시각을 이제는 바꿔야 된다라는 거. 우리도 이제는 선진 국가니까 개도국 때 갖고 있었던 그런 소위 문화들을 바꿔야 선진국 인류 국가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 종목 제가 차트에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고 갔으면 좋겠는데 여기 이쪽에 가시면 여기 PBR이라고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기업 분석에 보면 스팟이라고 돼 있고요. 그 내려오면 재무제표가 나오는데 여기에 보시면 PBR이라고 돼 있죠. 꾸준히 이 종목은 PBR이 높아졌을 때도 0.5가 제일 맥시멈이었고요. 작년에 PBR 0.24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뭐 형이 예를 들면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삼성물산 또 SK, LG 이런 회사들이 뭐 경영자들이 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으면 대주주가 되면 계속해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로직으로 자기 주가를 안 올리고 상속세나 양도세 문제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이 경영 문화를 형성해 선배들이 다 그랬으니까 이 종목은 태어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그런 회사가 PBR 0.2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을 바꾸려면 뭐 여러 가지 대안들이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는 지금 주식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렇지만 소각하지 않으면 자사 좀 매수하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만 해주시면 된다. 그리고 적대적 M&A를 그냥 허용을 해야만 시장의 역할이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이 PBR 0.24입니다. 그런데 이 종목 뭐 하는 회사인지 아시죠? 이름 원익홀딩스 모르는 분이 없습니다. 원익 IPS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갖고 있는 모회사죠. 자, 자료 그림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료 그림 한번 가 보시면은 자료 그림 보시면 뭐 1월 반도체 대중 수출 개선세 뚜렷하다. 20개월 만에 두 자릿수 증가다. 뭔가 반도체 경기가 회복된다 이거죠. 그러면 워리콜딩스가 이제 장비나 뭐 소재 이런 걸 납품하는 자회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업황이 좋아지면. 근데 계속적으로 주가를 이렇게 PBR 낮게 관리하겠다는 대주주의 의지가 있다면 못 가겠죠. 그러나 이제는 그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제는 업황을 따라서 가게 될 거다. 두 번째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장 보면은 반도체 수출 증가폭이 73개월 내 최대다. 증가폭이요. 이건 반도체 업황이 좋아진다는 얘기죠. 자, 그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까지 말씀. 다음 장 한번 보면 정규 발표에 큰 손이 뭉칫돈이 몰렸으면서 이례적으로 급등한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가 보험 일주일 동안에 27% 급등했고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 도입 결정되는 큰 손에 주목받는 것이 이쪽 섹터다. 그러니까 국내적인 정책 수혜주면서 이것은 국내 메가 트렌드, 그다음에 해외 메가 트렌드는 반도체와 인공지능이다라는 점에서 이 두 가지가 결합되어 있는 종목이 바로 원익홀딩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질문 받아보고 목표치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제 원익그룹의 지주사 역할을 하는 기업이고 최근에 이제 저PBR 관련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데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결국 실적이 뒷받침되는 섹터 안에서 저PBR 주들이 그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저평가 받았던 부분들이 더욱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원익홀딩스나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결국에 지금 최근에 AI 반도체 섹터만 사실 상승해 놔뒀지 이 반도체 전통 소부장 관련 종목들의 어떤 상승은 제한적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으로 저 또한 이제 매수세가 계속해서 유입되지 않을까로 좀 보고 있는데 특히 이제 원익홀딩스가 이제 다른 이제 그 반도체 그 종목들 대비해서 결국에 또 이제 추가적인 그 수출 물량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지 그 점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회사가 이제 장비 만드는 회사도 있고 소재 네. 만드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업황이 좋아지면은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이제 업황도 좋아지는 데다가 아까 그런 프로그램이 영향을 미친다면 큰 어떤 해외 트렌드와 국내 메가 트렌드 합쳐진 시세니까 많이 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앞으로 기술주나 여러분들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서도 홀딩스가 별로 없어요. 지수가 별로 없지만 찾아내시면 대박 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뭐 가격 전략 말씀드릴게요. 이 종목의 가격 전략은 좀 올라와서 목표치를 조금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차 타겟 목표치는 어차피 여기 넘어갔기 때문에 건들게 돼 있습니다. 1차 타겟 목표치는 여기 4,900원으로 하고요. 이 우주 돌파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도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워낙 눌러놔서. 그래서 2차 목표치는 8,000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두 달 안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메가 트렌드의 중심에 서 있고 가장 강한 종목을 잡았을 때는 100% 정도 한 달 만에 갈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말씀드리고 손절 라인은 3,600원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